자기소개서에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금기 표현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들어도 무조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주특기 김치성입니다. 탈락하는 자기소개서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바로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을 여러분들이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알기만 해도 무조건 도움이 되는 자기소개서 금지 표현 8가지입니다. 수백 번을 고쳤는데 대체 왜 매번 탈락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짧은 자기소개서 예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표현을 압축해 놓은 예시라서요, 약간 어색하긴 하겠지만 그 어색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있다는 거니까요. 몇 개의 잘못된 표현이 있는지 아마 다 찾으시면 고수, 반 정도 찾으시면 중수가 될 것 같아요. 재밌으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군인 가정에서 태어나 타고난 사교력을 지냈습니다. 대학 시절 사교력을 바탕으로 알바를 하며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비효율적인 판매 시스템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물건을 판매했고 그 결과 매출이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서 만일 저를 뽑아주시면 어떤 일을 담당하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된 표현을 몇 개나 발견하셨나요? 이 짧은 예시에 포함되어 있는 8가지 잘못된 사항들을 지금부터 한 줄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저는 군인 가정에서 태어나 타고난 사교력을 지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문장에는 잘못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타고난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에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들을 중심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즉, 타고난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군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타고난 것들은 기업에서도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성장 과정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대학 시절 사교력을 바탕으로 알바를 하며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줄임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은 요즘 부쩍 알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친구들끼리 편하게 쓰는 단어를 공식적인 자기소개서에 쓰면은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격식을 갖추어서 작성해야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이렇게 제대로 된 단어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팀플도 마찬가지예요. 팀플레이, 조별활동, 제대로 된 단어들과 표현들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직무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요즘 채용이 전부 다 직무와 역량에 맞춰져 있잖아요. 가게에, 사러 온 이런 표현들은요, 일상적 단어들이죠. 보다 직무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은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러 오신 고객님들을 응대하며 프로모션 기준에 맞춰 매출액을 높이는데 집중했습니다. 훨씬 더 수준 높고 직무에 더 가까운 얘기들로 들리지 않아요? 실무자들의 여러 가지 인터뷰들 있잖아요. 다양하게 찾아보시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표현들도 틈틈이 메모를 하시면 쓰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요. 하지만 이때 비효율적인 판매 시스템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정답을 맞춘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잘 쓴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질문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너무 습관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다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 위기, 난관,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했던 경험을 쓰세요 라면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본인의 도전 정신이 돋보였던 경험을 작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별하게 어려움을 어필한다기보다는 목표로 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어필해야죠. 그냥 무조건 어떤 어려움이 만났는데 극복했다 라고 상투적으로 쓰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습관적으로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는 그 기업의 요구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시고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물건을 판매했고 그 결과 매출이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또 어색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라는 표현인데요. 자기소개서는 나에 대한 소개서잖아요. 이렇게 저희라고 하는 팀을 강조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따라서 저희 매장이 아닌 그냥 매장 내에서 자신이 어떤 노력과 기여를 했는지 이런 노력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표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쓰는 생각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600자짜리 자기소개서에서 한 번 또는 두 번 사용할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막 생각합니다를 너무도 안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뚜렷한 주관성이 부족한, 그래서 뭔가 확실성이 결여된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합니다는 한 번만 쓰세요. 자, 그래서 생각합니다 보다는 입니다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귀사에서 만일 저를 뽑아주시면 어떤 일을 담당하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의 당당한 의지가 보이는 표현인가요? 그러면 가수예요, 가수. 자기소개서에는요, 일단 귀사라는 표현들 이런 거 좋지 않죠. 자, 귀사가 뭐예요? 귀신 회사예요, 뭐예요? 그 기업의 이름을 써줘야죠, 이름. 자, 그리고 또 회사 이름이 너무 긴 경우에는 그 회사 이름 몇 번 얘기하다가는 금방 500자, 600자 넘어가요. 자, 그럴 때는 대명사로, 그냥 기업은 또 특히 공기업들이 이름이 길잖아요. 동사는 대명사로 표현해 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을 마무리할 때 만일 뽑아만 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이게 채용 담당자가 구걸식 표현이라고 느낍니다. 구걸식 표현. 이게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취준은요, 이렇게 상상과 애언으로 될 게 아니죠. 차라리 그런 표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저는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 일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일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라리 제안형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절대 쓰면 안 되는 자기소개서 금지 표현 8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 금기 표현 꼭 숙지하시고 더 완성도 있는 자기소개서로 합격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